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소식 하나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5.18 민주화 운동, 1980년에 있었던 이 5.18 민주화 운동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시민에게 사과할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해프닝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자, 일단 5.18 기념재단을 저희가 좀 통화를 해봤습니다. 과연 누가 찾아왔길래,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런 소문의 출발점이 됐는지 그 기념재단분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중심으로 한 당시에 고공 참여자들이 와서 하여간 사과를 하겠다. 마을동에 와서 사과를 하겠다고 이제 5월 단체에 또 시민사회하고 더불어서 논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사과인가를 결정을 좀 해야죠. 그 방향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뭐 해고록이나 자서전을 위해서 제수체를 쓴 어떤 그런 느낌도 나는데 사과를 하더라도 직접 본인이 마을통에 와서 그때 당시에 보안사령관이었지만 실권자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가 사과를 해야죠. 그 책임에서 약간 벗어나려고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죠.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라면 받을 용의가 있겠죠. 자, 일단 도대체 지난 일주일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손수호 변호사님 달력을 보고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 그 뉴스탑10에서도 전했던 소식인데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출간한다라는 소식이 20일에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전두환 그 전 대통령 측의 인사가 네. 5.18 기념재단을 찾아서 사과 의견을 수렴했다라고 한 것이 4월 26일인데요. 네. 그리고 그 하루 다음 날인 27일에 연희동 자택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사과에 관한 논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위 파악이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그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회고록 작성에 대한 얘기가 20일 날 나왔는데 26일 날 누군가가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 주변 인물이냐라고 말하기 좀 어렵군 것으로 좀 가닥이 잡혀가고 있거든요. 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26일 날 누가 광주에 갔던 건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까?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네. 저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6.4 11기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자, 연희동 쪽이죠. 저 민정기 전 비서관하고 저희가 좀 오후에 통화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네요. 김충립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설명 좀 잠시 해드리겠는데 김충립 씨가 어제 연희동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찾아온 건 맞다. 그런데 이 자리는 원래 천태종 총무원장을 지냈던 스님을 만나는 자리였는데 예정에도 없던 그 김충립 씨가 따라왔다. 그런데 김충립 씨란 분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생각을 알만한 위치에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달력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자, 아마 이 말로 보아 저 연희동에서는 파악하기를 김충립 씨가 광주에 내려간 걸로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김충립 씨가 어떤 분인지 좀 알려져 있나요? 그 12.12 사건 때 네. 수도경비사령부가 있었죠. 네. 그 경비사령관이셨던 그 누굽니까? 그분께서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저분인데 저분이 네네. 김충립 예비역 소령이죠. 그럴 겁니다. 그 수도경비사령부의 그 당시에는 보안대라 그랬죠. 지금은 기무대라 그러는데 보안 대장을 했던 분입니다. 네. 소령. 네. 국가 대사의 네, 저분인데 어쨌건 광주에 내려가서 뭔가 연희동 쪽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6.4 11기 주변 분들이 사과할 뜻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했거든요. 전두환 씨 측근은 아니고요. 네. 6.4 11기 중에 한 분이 그런 의사가 있어서 그분하고도 연결이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연희동하고는 무관하게. 자,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아니고. 네. 근데 그 물론 이제- 11기도 네. 과거에 신군부로 불렸던 사람이니까 아마 네. 저분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연희동 생각은 정반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민정기 전 비서관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연말에 회고록 쓴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정은 차장. 네. 일단 이 다음 거 한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설명하나요? 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그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생각을 밝힐 계획이다. 그전에는 크건 작건 어떤 계기에서도 이거를 따로 말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 회고록은 이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을 18년간 보좌해온 이 이제 비서관이 직접 얘기를 한 거여서 네. 지금 올해 중반쯤에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회고록 준비를 해왔고 일기도 써왔고 그리고 자기 재임 기간의 모든 자료나 이런 걸 축적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 1,500여 쪽 분량이라 어떤 내용이 답니까?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민정기 비서관 오늘 오후에 통한 내용대로라면 광범위하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런 뜻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전두환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당시 계엄군의 광주 발표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을 계속 밝혀왔죠. 네, 그걸 이제 군사적으로 설명드리면요. 그때가 이제 계엄령이었던가요? 그러면 계엄사령부에서 그 밑에 있는 예하 부대로 내려가는 작전 라인이 있습니다. 그때 네. 저분 전통은 네. 보안사령관이었죠. 네. 보안부대는 옆으로 빠져 있습니다. 네. 작전부대로 내려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군 통수권자는 누굽니까? 당시 대통령 최규하죠. 네. 그게 정식 라인이 맞죠. 그래서 정권에 대해서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수사하기 전까지는 2번 수사가 있었지만은 네. 그 광주 현장에서 누가 먼저 쐈느냐, 발포 명령 내렸냐 조사가 수없이 있었지만 특별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전통이 했다라는 해답을 한 번도 못 찾았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전두환 씨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이제 다양한 1988년이지만 5.18 관련된 청문회도 열렸고 그럴 때 전두환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정호영 전 국방장관 당시 이제 특전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광주 분들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인연이 생겼던 분인데 자신들의 견해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연루 가능성 그리고 책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주의대통령 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그러니까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이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저는 절대 간절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너무 맹랑한 소리고 아마 저에게 뭐인가 책임을 전가시킴으로써 자기가 입장이 유리해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행위입니다. 지금까지 줄기차게 그러한 음모가 저한테 있었다 하는 것은 이 자리에 밝혀둡니다. 자, 이제 꽤 오래전 일입니다. 1988년 전후의 얘기니까 꽤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박성국 국장 어떻습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올 연말 내로 1,500쪽 분량의 회고록 자서전을 쓴다 그러는데 대체로 어느 정도 톤이 좀 예상된다 아니면 이쯤은 돼야 우리의 역사를 한 단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아마도 회고록에서 언급할 내용은 사과 성명 정도를 내는 것으로 네. 이제 이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주변 인사들의 저런 것으로 볼 때 기존의 전 대통령이 밝혀온 기조, 다시 말해서 계엄사의 발포 명령에 네. 계엄사의 직접적인 지휘 계통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당시 보안사령관에 불과했다. 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5.18 희생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네. 이 주장을 아마도 상당 부분 되풀이하면서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런 정도의 사과, 이런 정도의 성명 그리고 이런 정도의 회고록을 내는 것으로 이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저렇게 돼가지고는 실제로 지금 5.18 특별법에 의한 수사에서도 직접적인 발포 명령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전체적인 당시의 12.12에서부터 이어지는 일련의 어떤 신군부의 움직임 속에서 모든 최종 책임은 결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는 이런 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전체적인 희생에 대한 최종적이고 가장 최고의 책임은 나에게 있음을 분명히 어떤 광주 영령들하고 네. 전 국민 앞에서 이 기회에 네. 정말 광주 5.18 묘지에 가서 네.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이런 전제 아래서 어떤 네. 역사적인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이것을 성명 쪼가리 하나 내서 네. 과거 연희동 골목 성명 내듯이 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한다면 본인의 어떤 자기 변명에 불과한 회고록이다. 네. 이런 역사적 평가를 면치 못할 것이고 심지어는 그것이 결국은 국립묘지에 네. 국립현충원에 묻힐 수 있느냐에 대한 역사적 논란에도 네.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길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어쨌건 올 연말 이전에 나올 회고록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잘 정리가 되겠죠. 자, 오늘 그래서 채널A 김승현의 뉴스탑10 제작팀이 광주에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일단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어쩌면 이 회고록을 계기로 새로운 사과의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해서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몇 분의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확인합니다. 늦었지만은 지금도 한다고 하면 좋죠. 그런 게 좋죠. 받아줘야지 뭐 어쩌고 보복할 수도 없고 받아줘야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잊어지지가 않지. 원수지, 생전이 원수지. 오이탈 겪었죠. 또 거지같이 살고 아들 죽어불고 한 사람들은 울고 살지. 지금까지도 진실로 사과한다면 받아주지. 그래도 사과 안 하고 죽는 보담도 사과하고 죽으면 낫죠. 돈이나 이런 싹 내놓고 사과를 해주면 두 손으로 받아들이지. 돈이 문제요. 사람 목숨이 문제지. 그게 목숨 문제인 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런 게 말이야. 사죄를 해야지. 나는 안 받아줘. 누가 받아주겠어. 안 받아주지. 네, 자, 전두환 전 대통령과 그 전 대통령을 모시는 이제 참모들도 이 영상 좀 보시고 광주 분들의 마음을 조금 좀 헤아리는 그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갑자기 나온 그 광주 지역 신문에서 시작됐던 그 해프닝과 소문에 대한 건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